안녕하세요. 놀자 윈도폰의 한윤진. 손수연입니다. 윈도폰 첫 만남 악어와 악어새 세션에서 했던 협업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즉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연 씨가 저희가 이때 보여줬던 데모를 한번 시연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셨던 스타일들에 대해서 스타일이나 뭐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도 다 이제 조금씩 간략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수연 씨 그 데모를 한번 시연해 주시죠. 네, 제가 데모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저희가 작업했었던 날씨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피봇 컨트롤이라는 그런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 피봇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윤진 씨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피봇 아이템을 총 3개를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과 부산의 그런 지역적인 날씨를 구글에서 받아와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해 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컨트롤은 이제 그리드인 상태에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쪽 부분은 캔버스로 이제 구성을 했고, 또 이쪽 부분은 이제 리스트 박스를 이용을 해서 가로로 나열을 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또 스텝 패널로 나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떠한 방법을 해도 이제 이렇게 정답이 딱 있거나 한 건 아닌데, 이런 리스트 박스를 이용하면 좀 더 코드를 그런 정보를 넣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전체적인 그 지역적인 날씨를 이제 이런 아이콘화 시켜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캔버스에다가 보더를 씌워가지고 자리 배치를 한 경우입니다. 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보는 거죠. 날씨 하면은 항상 보이는 건데, 그 날씨 지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저 컨트롤로 한 후에 이제 세로로 이제 스텝 패널로 쌓아준 상태고요.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아, 너무 크네요. 네, 한 75%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날씨를 이제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데요. 지금 구름이 좀 꼈고 6도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부산 누르면 네, 부산은 좀 해맑고 네, 11도 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주중의 날씨로 알 수 있고, 또 피봇의 특징으로 옆으로 넘기면 다음 아이템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딱 보시면은 좀 더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이 화면에서는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구름이 둥둥 뜨는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가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주었는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과 같이 이 메인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제가 따로 유저 컨트롤로 뺐습니다. 그래서 유저 컨트롤로 뺀 모습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이렇게 뭔가가 겹쳐져 있는 이런 모양인데요.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제가 해와 구름 모양들을 제가 각각 따로 캔버스로 만들어서 각자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블렌드나 이런 실버라이트를 하시면 잘 아실 그런 스테이트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주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써니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 뜨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거 뭐 어도비에 있는 뭐 플래시나 애프터 이펙트처럼 굉장히 수월하게 키프레임을 찍어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재생을 시켰을 때 주변이 이렇게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둥 뜨는 애니메이션을 구성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날씨 변화에 따라서 해당되는 스테이트의 애니메이션을 이제 실행시킬 수 있게 윤진 씨가 코딩을 해주셨겠죠. 네. 네, 비가 내리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예,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을 이제 실행시킨 게 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날씨로 해당되는 또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게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해가 돌아가고 구름이 둥둥 뜨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죠.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좀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발견하는 분도 계셨을 텐데, 일단 저희가 서울이나 부산을 클릭하고 나서 보면은 서울을 클릭했는지 부산을 클릭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탭 같은 그런 컨트롤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다른 컨트롤로 바꾸려다가 이제 윤진 씨 코딩을 제가 건드려 버려서 에러가 났었죠. 이런 부분을 이제 MVVM 패턴으로 만드셨다니까 제가 한번 다시 지우고 라디오 버튼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화면을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버튼을 지우고요. 여기다가 라디오 버튼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면 에러가 날 텐데요. 과연 에러가 날까요? 네,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웠는데도 아까처럼 에러가 나지 않죠. 그래서 잘 연결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라디오 버튼을 2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옆으로 옮기고요. 네, 옮겨졌죠? 둘 다 마짐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근데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제가 좀 네모나게 좀 더 스타일을 줄 건데요. 그렇게 주기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스타일을 어떻게 주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라디오 버튼 3개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라디오 버튼 3개를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실행시켜서 보시게 되면 네, 로딩이 조금 길죠. 네, 이렇게 라디오 버튼 성질에 따라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디오 버튼 이 모양만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다른 스타일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라디오 버튼에 스타일 입히는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아무거나 라디오 버튼 하나 오른쪽 클릭을 한 후에 에딧 템플릿에 에디터 카피를 합니다. 크리에이트 엠티도 할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처음 스타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에디터 카피로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스타일 이름을 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OK를 눌러서 스타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타일 안으로 들어왔는데 스테이트 쪽을 좀 더 살펴보니까 뭐 라디오 버튼이 체크됐을 때는 이 보이지 않던 검은 이 동그라미가 이제 보통 상태에서 안 보였다가 체크됐을 때는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일단 필요 없는 부분을 다 한번 과감하게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뭔가 메시지가 뜨긴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애니메이션을 너가 없앴다 라는 뜻인데 뭐 보통 캔버스나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가 떠도 크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기셔도 무관합니다. 네. 투명하게 그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라디오 버튼이라는 글씨를 가운데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라디오 버튼이랑 약간 생긴 게 많이 다르죠? 네, 이 상태에서 제가 겉에 있는 그리드를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체인지 레이아웃 타입으로 보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보도로 바꾸고 제가 한번 레디어스도 조금 주고 색깔도 좀 더 밝은 색으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분홍색 계열을 좋아해서요. 네, 약간 분홍색 계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금 다른 라디오 버튼이랑 조금 다르죠. 라디오 버튼 상태에서 제가 체크됐을 때 좀 더 색깔이 진해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체크라는 스테이트였을 때는 좀 더 진하게 되도록 주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어요. 되게 쉽죠? 이 상태로 스타일 밖으로 나가서요. 다른 버튼에도 이거와 똑같은 스타일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에딧 템플릿에 아까는 비활성화되었던 어플라이 리소스가 제가 스타일 하나 만듦으로써 네, 활성화가 되었죠. 그래서 라디오 버튼 스타일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거를 이제 제가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아까랑 여기 첫 번째 있었던 스타일이랑 굉장히 똑같아졌죠. 그리고 제가 구별을 위해서 번호를 좀 더 다르게 컨텐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네, 로딩이 조금 깁니다. 네, 나와라. 아, 네, 나왔습니다. 별로 라디오 버튼 같이 생기지 않은 라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디오 버튼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만 선택될 수 있도록 되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2번을 누른 후에 3번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튼의 그런 체크 기능으로 인해서 하나만 선택될 수 있게 되어 있죠. 제가 이런 스타일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까 서울과 부산 버튼을 이제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버튼을 생성해서 한번 보니까 둘 다 뭔가 선택되어 있는 같은 느낌? 네, 뭔가 눌러져 있죠. 그래서 제가 서울 라디오 버튼만 따로 이 체크드라는 네, 설정을 해서 서울이 먼저 눌러지도록 디폴트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러 없이 제가 버튼에서 라디오 버튼으로 바꾸는데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버튼과 다르게 서울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서울이 딱히 버튼 자체가 밝아 보이게 되어 있고 또 부산을 선택했을 때는 부산이 밝아지게 해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에러 자체는 안 나지만 제가 윤진 씨가 만들어 놓은 코드 연결을 끊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윤진 씨가 피봇을 설명하면서 연결을 해 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버튼에서 라디오 버튼으로 에러 없이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렌드를 통해서 디자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전 3회에 걸쳐서 MVVM 패턴을 이용해서 협업하는 과정 알아보았죠. 네. 네. 지금까지 뭐 MVVM을 통한 그 개발자와 디자인된 협업 알아보았는데요. 그렇죠. 그 MVVM을 통해서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은 씨가 디자인을 하면서 어떤 컨트롤을 지우거나 고치거나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셨죠? 네, 에러가 안 뜨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저도 수현 씨가 고치신 디자인에 다시 기능을 엮기가 굉장히 수월했는데요. 이런 것이 MVVM이 그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협업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패턴이라는 그런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친 수현 씨와의 웹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웹캐스트가 끝나고 바로 피벗 컨트롤과 좀 전에 끊어놨던 그 데모 프로젝트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그 부분을 바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놀자 윈도폰의 한윤진. 네, 선수연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